그냥 원나잇 하게 되면 사귀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변호사 요즘에 뉴스 보세요? 네, 뉴스 보죠. 왜요? 요즘에 막 안 좋은 얘기들이 엄청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뭐 요새만 아니라 맨날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들어서 네. 그 극발진 주장하는 아, 네. 네네네네. 그것도 충격적이었고. 아, 그거 충격이죠. 그리고 일본도 들고 살해 사건. 아, 예. 그것도. 저희 본가가 은평구인데 그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아, 네, 좋습니다. 제가 또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또 뭐예요? 아, 그 대한변협에서 그 전문 변호사 인증해주는 게 있어요. 인증을 최근에 받아서 형사 전문, 민사 전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이성과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잘 모르겠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쵸. 다음 날에 뭐 경찰에 성폭행범이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죠. 인터넷에 봐도 많고, 사실 모르는 척 했지만 저희 사건 중에도 엄청 많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새는 술집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고, 앱 있잖아요. 앱 통해서 만나거나, 그리고 한창 코로나 때는 또 그게 많았어요. 이제 9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항상 이 차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집에서 술 마시다가. 근데 그런 거 엄청 많죠. 원나잇 하고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게 상황이 벌어지면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처음 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하는 게. 아, 그럼요. 그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고요.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관계를 안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관계를 가진 이후에 그 이후의 행동들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피해자가 갑자기 딱 인사하고 헤어져 놓고 그날 저녁에 장문에 카톡을 보내요. 나 어제 기분 나빴다. 너 강제로 한 거 아니냐. 난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함부로 달래주거나 이렇게 풀어보려고 미안하다라고는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 당시 이후에 직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일단 인정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뭔 소리야? 나도 기억 안 나.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고, 그거는 미리 카톡을 좀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 우리 그냥 같이 술 마시고 서로 그렇게 합의한 건데 이렇게 하니 좀 당황스럽다, 이런 식의 답장이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애초에 그런 문자가 오지 않게 제가 볼 때 더 우선돼야 될 건, 원나잇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바로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 그 설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요? 우리 집으로 와라고 얘기하는 게 남자의 80%는 동의한다는 그쵸. 생각하고, 여자는 30%만 동의한다는 생각. 그쵸. 제가 볼 때 남자는 80%보다 더 높을걸요? 이게 그 관계를 가질 때도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거기까지 따라갔으면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 모텔 가서 난 동의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유효한 변론이나 변호가 되지 않습니다. 모텔까지 갔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추단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히면 그만두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예를 들면 합의하고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걸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술 마시고 했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을 테니까 난 기억이 없었는데 일어나 보니 관계를 가졌다, 이런 식의 그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가해자일 경우에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여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게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흔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숙박업소 계산은 여자가 하게 해라, 같이 들어가라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주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강제성이 있다고 하려고 그러면 나는 기억이 없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피해자가 할 텐데, 일어나 보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텐데,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빠르게 확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좀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일주일, 뭐 요게 보통이고 일주일에서 2주가 CCTV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확보된 내용으로 그 당시에 피해자도 정신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남자도 이걸 알 수 없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같이 팔짱을 끼고 들어간다든지, 뭐 여자가 숙박업소 금액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었다 그러면 정신이 없었다거나 이런 피해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그런 애정행각들이 찍힌 CCTV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CTV도 숙박업소의 카운터 요거 외에도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그리고 숙박업소 묵은 층의 복도, 뭐 요런 CCTV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술집에서 계산을 한 것도 누가 했는지도, 그리고 술집에서의 CCTV, 요런 가게에는 CCTV가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그쪽에 물어보면 CCTV 확보에 응해줄 수 있을 확률도 더 높아요. 오히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인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해줄 확률이 음식점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음식점 CCTV, 그리고 가는 길,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길의 CCTV, 다양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원나잇 하게 되면 사귀세요. 네.